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55페이지 육친연분 급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론적인 육친론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사주팔자 명례에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육친법에서는 육친궁위 그리고 육친성을 배합하여 계산한다. 사람 수의 다소는 1급이 1명이고요. 연분의 장단은 1급이 10년입니다. 1분은 1년이고요. 모든 것이 주보치용 그리고 희귀 판별에 있습니다. 83번 예제를 보시면 을축, 병술, 갑오, 갑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보치용을 해보면 일단 지지에 오술 화국이 있고 축술형이 있습니다. 토가 왕하죠. 그리고 천간에 병화가 있어서 간목을 설해줍니다. 따라서 격신은 무토, 용신은 병화, 그다음에 가신, 기신이죠. 가신 기토를 제거하는 것은 청용신인데요. 을목과 개수입니다. 주보치용에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사주팔자의 어떤 정보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신장이 176cm, 그다음에 문화가 있고요.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이용해서 주보치용을 할 수도 있고요. 주보치용을 먼저 하고 이런 정보들이 맞는가를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치용에서 제가 부연 설명해 놓은 것은 이게 지금 제격이죠. 제격이 비겁으로서 청하게 되고 격용이 부잡하고 왕한자는 부자인 격이다. 신왕, 제왕, 천하부홍이라.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비겁, 인수, 이건 뭐 체를 통칭해 신 또는 체라고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주 중에서 체와 용의 어떤 평형이죠. 용이란 체를 제외한 육신, 그러니까 상관, 식신, 재성, 관살이죠. 체용이 평형하면 부자의 명입니다. 이명조는 축중에 고물인 경금 7살이 기신이므로 당연히 격신을 설하니까 기신이죠. 부가 크고 태극점이 관살인데 관살의 역할을 보는 것이죠. 귀는 낮죠. 귀는 태극점이 관살인 것입니다. 당연히 제왕하면 생관하는 것이죠. 다만 정치계의 대관이 아니고 경상교통의 관입니다. 이명조의 결점을 보면 을을 돕는 것이 개수인데요. 정화를 꺼줘야 되니까요. 개수가 정화, 상관, 기신을 극하는 것이 미흡하죠. 축술형으로 날아가 버리죠. 청용신, 을목을 보호함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즉 식상이 혼잡하게 되어 충동적인 실패, 상사에 대한 반감, 다툼이 일어나기 쉬워서 심한 경우에는 관사구설을 야기한다. 이런 것들은 식상이 기신으로 작용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죠. 따라서 대운에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며 초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 네. 이 화기를 다스리는 게 토기이기 때문에 그 토는 처성이죠. 육신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 육신 중에 개수가 보이는 자와 화합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 그렇죠. 구체적인 어떤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 사주팔자가 어떤 부분을 보완할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검증을 해보죠. 신장 정보가 176cm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이게 7급 6분이 되겠죠. 신장. 을목, 겁재가 체이고 희용신이니까 신장이 계산하는 거죠. 시지에 술고 6급, 오술 합하는 1급 차감. 여기에 병화가 갑을 설하여 을을 청하게 하니 1급 가산. 을목 천간 1급 가산. 좌지 축에 세지 2분. 형을 하니까 이건 분수죠. 술의 고지 6분, 합계 7급 8분. 다시 병화가 을을 첩설하니 병화의 음량을 차감하는데 술토는 을목과 같이 공하는 것이니까 불계산하죠. 병화, 축토의 양지 3분인데 형하는 1분 차감, 순수하게 병화, 을목을 선한 영양 2분, 즉 7급 8분에서 2분을 차감. 나머지가 176cm. 이렇게 본다면 을목과 병화를 희용으로 취하는 것은 오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체중, 체를 기준으로 보는데 일간이 기신이면 일간의 영양을 얻는 것입니다. 기신이니까 이래서 영양을 얻는다는 것은 영양을 체중에 계산한다는 거죠. 앞에 설명드릴 때 신장 부분 설명드릴 때 체중은 우리가 어떤 DNA적인 요소가 작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요즘은 체중 조절과 같은 부분은 의학적으로도 많이 연구가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참고로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눈에 앞에 보고 그 비만하거나 마르거나 한 것을 보고 간명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중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요하게 판단할 요소는 아닙니다. 검증은 주보 검증 중에서 우리가 신장이나 외모 같은 경우는 외모도 요즘 뭐 문제가 좀 있지만 어쨌든 신장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이 바꾸고 싶어도 크게 바꾸지지 않는 그런 요소가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장 검증에 더 주의를 집중하시면 됩니다. 체중 계산할 때 읽어보시고요. 충출로 계산 하지 않는 경우 그냥 체신로수만 계산하는 경우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육친의 형제를 보는 방법. 자, 형제는 일단 이게 지금 남자죠. 남자. 일단 형제성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형제성을 확정하는 방법이 간목이 양간이기 때문에 비견이 동성형제, 갑 동성형제, 을이 이성형제 이렇게 보는 방법은 잘못된 겁니다. 자, 이 주보를 채용한 결과 지금 을목이 채신인데요. 을목이 희용신이죠. 이 사주에서. 그러면 을목 체의 희용신을 가지고 이 을목이 음간이죠. 그래서 음간이 이 팔자에서는 동성형제입니다. 그래서 을목이 다행히 을목이 또 그 주보의 그 희용신이기 때문에 을목 겁재가 동성 남자 형제입니다. 양간 간목이 이성 여자 형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목은 귀신이니까 병화가 여자 형제 이렇게 연월에 있으니까 손 위로
손이는 누나로 보고. 월지 병술에서 투가 병화만이 누나이고 오술 화국의 병화는 무토로 인하여 불구리한다. 무토는 병화를 설하게 돼 있죠. 그래서 격신이긴 하지만 주보 희용신이 육친 기신이 되는 경우 제가 적어놨죠. 주보상의 희용신이라고 해서 육친상 기신로 희신로 무조건 희신로 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팔자에서는 병화가 여자 형제인데요. 무토가 그것을 설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육진 기신이 되는 것입니다. 학력, 식신, 식상이 태극점이죠. 지지에 혼잡이 있죠. 계산글자는 그래서 정화를 설하는 기토, 기신. 그래서 이것을 제거한 을목. 어떤 것을 구응할 때요. 구응하는 글자를 볼 때 우리가 주보 취용해서 희용신으로 격신, 용신, 청용신, 희신 4개를 구해놨는데 그 글자로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겁니다. 그게 구응신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을목을 보는 거죠. 기토를 제거해야 되니까. 시의 6급, 고신, 오술합 1급 차감, 년월 8분, 총 5급 8분, 6급 비만. 그래서 정화, 기토, 간목이 기신임을 입증. 그래서 주보 지용이 제대로 된 것이죠. 이 급수 계산하는 방법은 이 지금 책에 쓰여진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다시 일단 원국 위주로 계산하고요. 원국, 연월. 이게 선천이니까요. 그 다음에 일시는 연월과 연결된 것만 계산하고요. 암공, 암해 이런 것들은 가장 최후에 그리고 천간이 모두 희용신일 때 암공암을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기신이 재화되면 그 재화된 부분만큼 희신의 영향을 증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산합니다. 이런 제가 설명드린 이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그런 것들을 다시 적용시켜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이 치한데요. 이빨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설명해 놨고요. 조부인연, 연간이 조부이고 조부의 성은 없으므로 을목으로 연분을 계산한다. 좌지에서 계산하고요. 현간에서는 병화가 을을 설하는 1분, 나머지 1급 9분, 갑신은 19세, 개미년 9월, 신유월, 갑을목, 조부성이죠. 조부성, 하여튼 계산글자, 갑을목이 모두 멸절하고 그걸 이어서 조부모 사망. 연주가 태극점인데 조부모에 연지가 형을 당한 그래도 급수로 계산한다. 형충이면 분수로 계산한다 이런 것은 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예를 보시면 예광이라고 하는 무협술입니다. 무협지 작가 육지금마 읽어보셨나요? 하여튼 이렇게 주보를 취합니다. 주보 취용에서 추가로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 을, 임, 경. 우리가 이 주어법으로 주어치용을 해보면, 난강망에서 그 십간 희기로서 그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화와 임수와 경금이 한 조. 그래서 갑임경, 갑임경, 갑정경, 뭐 이런 세트들이 있죠. 이런 것들과 매우 유사하게 그 주보가 취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를 보는 방법은 이제 지금 이 예광이라고 하는 분은 형이 2명, 남동생은 3명, 여자 형제는 1명은 누나, 1명은 동생. 본인 포함 8인, 1명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치용의 정확성도 검증해보고 또 형제의 어떤 상황도 판단해보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남녀를 구분하는 것, 병화가 일간이기 때문에 병화, 비견이 남자 형제, 정화가 겁재니까 여자 형제,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주보에서 이 사주팔자 원국의 체를 봅니다. 정화, 을목이 체인데요. 일단 주신이 우선하는 것, 그 다음에 비겁이 인성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팔자에서는 정화가 어떤 형제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데, 정화는 음간이죠. 음간이 이 사주팔자의 형제, 동성 형제입니다. 따라서 이 사주팔자에서는 정화가 남자 형제, 병화가 여자 형제, 앞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그것이 사주팔자에서 희귀신으로 어떻게 극설이 되는지, 그걸 어떻게 구응하는지. 자, 정화가 남자 형제 희신이었죠. 근데 미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에 놓은 주보대에서 을목이 이걸 구하는 거죠. 그런데 간목이 혼잡이 있고 다시 경금이 구하는 거죠. 따라서 을목과 경금을 가지고 이 사주의 남자 형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이성 형제는 병화, 귀신을 제거하는 임수. 쭉 똑같이. 형보다 동생이 품질이 우수하다. 다만 을해는 사해충이 있어서 사지인데, 을목은 해수의 사지이죠. 근데 충으로 인해서 생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85번, 예제 85번을 보시면 이 사주는 병신합이 있죠. 묘수합이 있습니다. 각자 합류. 격신은 개수, 용신은 신금, 청용신은 간목, 간목을 돕는 병화,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을목은 합류된 신금이 극해서 주신이 불가합니다. 이 점을, 그래서 간목이 비록 투간에 있기는 하지만 을목이 불가하고요. 따라서 지금 이 목성을, 병화가 또 설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성을 가지고 격신을 찾는 것은 힘들다.
시에 이 임계수 수국이 있고요. 묘에는 계수가 장생이죠. 합이 있어서 음간이 장생이면 그 지지에 아무런 극설 형충 합이 없으면 그 기운을 얻지 못하는데 다행히 합이 있습니다. 또 극이 있고요. 그래서 묘라는 것에 계수가 장생의 기운을 얻게 되겠죠. 따라서 격신은 계수, 용신은 신금, 임수를 설하는 간목과 병화가 청용신 이렇게 취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기서 당연히 계수 인성이죠. 계수가 인성이고 간목이 비견인데요. 자, 비견이 일단 자 아까 격신이 우선인지 그다음에 용신이 그 다음 근데 투간이 우선이고 투간 국은 뭐 투간과 똑같고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자는 계수가 격신이고 인성이긴 하지만 간목 비견이 투간에 있고 희용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격신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간목한테 투간에 있기 때문에 간목이 먼저 채로서 형제성의 기준이 됩니다. 간목이 남자 형제 이렇게 됩니다. 여자 형제는 당연히 을목인데 기신이죠. 신금을 극하고 병원으로서 경금의 혼잡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임수가 있어 무토를 보는데 무토는 지금 간목이 있고 경금이 있어서 무토를 보호하죠. 답은 경과 병에 극설되어서 임수를 설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임수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병화도 경금을 제거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신금과 경금이 혼잡되는 것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을목은 기신인데 제거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혼잡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텐데요. 자, 청, 잡. 원래 청에 그 대비되는 말은 탁이죠, 탁. 순에 대비되는 말은 혼이죠. 혼탁, 청순 이거죠. 그래서 근데 청하면 혼잡한 것을 제거할 수 있는 상태가 청한 거죠. 그래서 청하면 왕하다 이거죠. 청하면 왕하게 되는데 탁한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약하게 되고 혼잡스럽게 되고 그래서 갑과 을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하면 그 다른 쪽에 기운이 왕해지는데 그걸 제거하지 못하면 두 가지 다 약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을이 일시에 있는 경우 그걸 제거하면 얻는 것인데 을목도 일시에 없다.
따라서 여자 형제는 손 위아래가 없이 인연이 없다는 거죠. 원국에서 유무를 확정하였으니 운에서 계산하는 거죠. 이 주법법 육친에서 가장 형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먼저 동성 형제성 우리가 비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제성 비겁을 기준점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86 예제 86 갑신병자 무오 주보를 이렇게 무토 병화 개수 하는데 어려움은 없고요. 무, 병, 개 이렇게 되어 있죠. 부모궁이 올주 왕한 재성 희용이 있으니까 부잣집의 아들이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비견이 왜 형제? 비견이 당연히 채용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남자 형제를 말하는 것이지 비견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양간. 87번 예제는 격신이 간목, 임수, 정화 이렇게 취하는데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체인, 희용신, 정화 인수죠. 정화가 동성, 즉 음간이 남자 형제입니다. 무토, 아니 기토. 그런데 비견 기토가 기신이죠. 현간 기토는 정화를 설하는 기신이죠. 지지 미토는 자수를 극하는 희신 역할을 하여도 육친에서는 천간 위주로 판단하니까 기토는 기신이라 보는 겁니다. 기토를 극하는 걸 보는데 을목도 기신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을목을 제거하는 정화가 형제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 있으니 동성, 동생. 암공은 천간 모두 희용 분명한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고 원국에서 일단 암공을 빼고 원국의 년월과 연결되는 일시를 보아서 계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연 설명을 해놓은 부분 정화 동성 형제성이 위친 시주 손 아래이고요. 정화 역량을 일시에서 판단 동생이니까요. 묘미간에 이걸 지인사월 공협하는데 정화는 사화의 6급 제왕지. 그런데 병화의 혼잡을 제거 가능하면 임수가 제거 가능하죠. 병화 3급을 차감한 나머지 3급을 얻고 오화에는 녹지, 을목 기신이 제거 가능하니까 계산하는 거죠. 차감하지 않고 그대로 얻는 것이죠. 오미합을 차감하면 총 5급 정화 자지 묘의 병지 1급 천간이고 합치면 총 7급 시주에 있으니까 동생. 이것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급수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실 겁니다. 여자 형제가 없는 이유는 무토가 기신이고요. 즉 해중 무토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기신이어도 지장간 포함해서 없거나 형충을 만나 사라지면 해당 육친성이 없는 것이고요. 기신이 재화되면 있는 것입니다. 합거지는 것 포함해서요. 88예제는 우애가 없는 형제인데요.
격신이 개수, 청용신이 간목, 희신은 정화. 정화는 사실은 병화,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를 써야 되는데 원국이 없기 때문에 대용하는 것입니다. 병화는 그래서 주보상으로는 이제 기신이 되어버린 것이고요. 다만 육친상으로는 희신이 되는 것이죠. 주보상으로는 생지, 녹지, 왕지, 고지, 고지, 본기 이렇게 이 중에서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화 대용 주보에 한정한다. 육친은 지장간을 보고 병화가 있대요. 육친상으로 희신 역할을 하는 거죠. 형제는 이렇게 제가 쭉 설명을 해왔는데 읽어보시고요. 여자 형제는 병화인데 간목을 설하는 기신이죠. 아까 주보상에서는 병화가 기신 있죠. 임수 기신으로 제어하는데 다시 무토 기신이 제어하지만 무토는 경금이 호위하고 임수를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병화가 제거돼야 되는데 제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예제 89 남동생 1명. 이 팔자는 천간에 신금이 2개가 투간하고 지지에 충미, 그다음에 기토 투간. 왜 격신이 신금이고 용신이 기토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게 신의 경금, 그다음에 축의 경금은 고지에서 경금의 왕하고요. 묘미가 목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경금이 신금보다 강하고 따라서 간목을 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신은 을목, 용신, 개수, 청신, 경금. 일단 월지가 어떤 국을 이루면 그 국을 이루는 오행의 극설형충을 심각하게 당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주신 아니면 희용신, 보신이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이치적으로도 맞는 거죠. 형제를 보면 을목이 지금 채신이죠. 을목이 채용신, 을목과 동성, 그러니까 정화, 겁재가 남자 형제죠. 근데 정화가 없으니까 정화를 생하는 을목이 동성 형제입니다. 그런데 을목, 인성이 최후 동생인데 간목이 혼잡하니까 경금으로 숫자를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경금. 동태성이라고 하는 거죠. 동태. 동태를 볼 때는 경금을 보는 것입니다. 원칙은 동생이므로 일시에서 역량을 계산하는 거죠. 역량 계산할 때는 궁 자리, 연월은 손 위, 일시는 손 아래. 그러니까 손 아래는 일시에서 계산하는 게 맞죠. 자식의 어떤 역량을 볼 때는 자식궁, 시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죠. 여동생이 7명인 여자의 팔자입니다. 예제 90은. 그러니까 주부 채용할 때 이것은 지금 종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터가 재성이죠.
종격할 때 종재라고 하기보다는 이 경우는 종무토재성이죠. 기토는 귀신입니다. 이 사주에서. 종격에서 우리가 뭉뚱그려서 그냥 뭐 토에 정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기토에 정하는 것이 아니고 무토에 정하고요. 기토가 오면 이 사주는 좋지 않습니다. 형제를 보고 종신, 무토가 종격에서는 종신을 기준으로 해서 종신이 양간이면 사주팔자의 그 주인과 동일한 동성의 그 형제를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토 양간이 동성 형제, 기토가 이성 남자 형제 이렇게 보는 것이죠. 91번 사례도 특별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을목이 투가 나고 개수가 투가, 간목은 자지에 신이 있고 축도가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금이 제할 수 있죠. 이렇게 격신, 을목, 용신, 개수, 청신, 경금, 형제. 개수가 비견이죠. 음간. 그래서 음간이 동성 형제니까 여자 형제. 특별히 남자 형제는 임수죠. 임수는 기신, 간목이나 무토를 봐야 되는데 간목도 기신이고 해중에 간목이 있고 임수가 동공, 제거 불가. 남자 형제는 없다. 렌지 신금의 경금은 왜 형제에서 계산하지 않는가? 기신 임수가 4급이나 되네요. 그래서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92번 예제를 보시면 격은 정, 그 다음에 청신은 무토 이렇게 주거치용하는 겁니다.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주거치용할 때 무토가 체이니까 무토 같은 양간이 남자 형제죠. 따라서 경금이 남자 형제. 그런데 병화가 임수가 극설을 하니까 다시 무토로서 그것을 제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 한 가지는 원국에 경금이 없죠. 경금을 생하는 무토. 시주에 있고 희신이죠. 그래서 무토를 남자 형제. 이렇게와 똑같습니다. 아까 없는 것은 희용을 나누든지 먼저 아니면 생하는 것을 찾든지 하라고 했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생하는 걸 바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없는 것은 없는 육지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하는 글자 기준으로 생하는 글자 찾아보시면 됩니다. 부자를 보는 방법. 이렇게. 근데 왜 지키지 못했을까? 부자를, 부유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것은, 일단, 대운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해자축 수방으로 가죠. 이 팔자는 수가 기신입니다. 정을무. 자, 기토가 일지에 있고, 그 다음에 무술이 시에 있어서, 무토가 있으니까, 시주에 있으니까 괜찮을까? 만년까지 이어질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주팔자의 대운을 같이 보시면, 정화와 무토가 전혀 마지막에 길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를 끝까지 부유함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개축은
보이시죠? 개축. 보시면 되고 제가 우리 그 주보명리나 제 호를 넣어서 도연명리에서는 주보명리 원래 그 중국에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고 정리한 것은 일간 기준의 십신이 오면 일단 그런 것들은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일간 기준 십신. 그런데 그 십신을 주보 기준으로 다시 보면 그것은 과정이 되겠죠. 즉 사회적 관계상 진행이 되겠죠. 어떤 그 주보라는 의미가 사회적 관계를 본다면요. 그래서 그 최종적 기륭을 득실로 하는 걸 나타나는 거죠. 자,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개축운이다. 그러면 개수는 일간 기준으로 식신이고요. 격신 기준으로는 칠살이죠. 그러면 개수가 기신이죠. 그러면 일간 기준 식신, 기신이 어떤 외부적 평가로서는 칠살로 변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것이 기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득실에서 실로 이어지는 거죠. 식신. 재원이죠, 재원. 재원이 기신이니까요. 기신은 뭐 희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개수를 합해서 둘이 합거해 버리니까 더 기신이죠. 개수란 자체가 재원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기신으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잃거나 식신은 뭘 확장하다가 재물을 잃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간 기준이고요. 사회적인 기준은 칠살이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사후 확장으로 재물 까먹는 것들이 관사구설이나 소송 등을 야기하고 패망에 이르게 하는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에서 나는 식신의 고유한 우성인자와 실살의 우성인자를 잃게 되고요. 부정적인 인자를 얻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망하고 명예손상하고 어디로 뭐 앞뒤 재물 날리고 뭐 이런 것들이 득실을 따지면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친, 딸은 임수, 상관, 아들은 식신. 식신쯤 이 사주에는 없죠. 그러니까 식신 개수인데요. 이 사주에 없습니다. 그러면 딸을 확정하고요. 을목을 설화하는 희신, 정화죠. 이것을 아들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화가 혼잡하고 그래서 무토를 보는데 기토가 혼잡하고 기토를 제거할 곤란하니까 아들성을 확정하지 못하고 아들과 인연이 없다. 딸은 임수가 기신이니까 무토를 보는데 간목이 극하고요. 그런데 간목이 기신인데 병화 기신으로 설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신을 설하는데 어쨌든 병화는 그 격신을 혼탁하는 격신, 가신이죠. 가신. 가장 큰 기신은 가신입니다. 또 이 중간 과정을 보면 무토를 딸로 1차 궁성으로 봤는데 기토가 혼잡하죠. 기토를 을목으로 제거하지만 신금이 있고요. 정화가 그걸 또 제거하지만 개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만 개수는 기신이 기토에게 제거되고 희신 을목에도 제거됩니다. 어쨌든
귀신에게 제거되는 거죠. 가신 귀신에게 제거됨으로써 어떤 육친성이 확정되는 것인데 그 육친성은 굉장히 흉한 육친 인연입니다. 이제 딸이 바다에 투신해서 자살하는 것은 그 딸의 그 사주팔자를 보아서 같이 평가해야 될 것이지만 이 사주팔자로는 대략적인 걸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좀 길어지고 있지만 여기까지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제 93 사주팔자는 제가 형제 계량의 표준이다라고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런데 주보치용에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월지가 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충을 하고 있으면 월지의 본래의 기, 화기는 이 사주에서는 왕한기가 될 수가 없다. 신금이 있고요. 임수가 투관했지만 임수는 사에 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위가 곤란할 겁니다. 그래서 격시는 개수, 용시 신금, 상용시는 간목과 병화 이렇게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어치용이 일단 깔끔하게 되면 그 다음 육치는 읽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연월에서는 신이 을을 제거하여 갑을 얻고 일시에서는 해중 간목이 임수를 설한 신 역할을 한 영향을 구하죠. 간목이 이 사주에서는 중요한 희신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성 남자 형제가 간목이라고. 이성인 남자 형제죠. 갑이 임을 제거하는 영향은 해임수 상급은 충으로 1급, 합으로 1급이 제거되고 1급이 남아서 갑에게 제거되어 1명의 남동생을 얻는다. 영향은 심파하고요. 해임수 3급은 충이 되어서 1급이 날아가고 합이 되어서 1급이 날아가서 나머지 1급이 남는데 그것이 간목에게 화설이라고 하죠. 화설. 제가 많이 즐겨 쓰는 화설 되어 그것을 얻는 것이니까 한 명의 남동생이다. 이건 제가 형제 계량 표준이라고 해라는 것은 이걸 잘 읽어보시라는 건, 잘 읽어보시면 형제를 어떻게 사주팔자에서 판독하는지를 대략 아실 수 있습니다. 94 남동생 한 명 있는 건데요. 격신은 신금, 기토가 있으니까요. 용신은 기토, 상용신은 병과 갑. 없는 육친. 없는 육친은 희기를 불문하고 생하는 십신이 기준입니다. 이것은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자료에서는 희기를 가리고 그 희신이면 생하는 것, 기신이면 제하는 것으로 육친을 기준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제가 그동안 쭉 연구해보면 그냥 희기 불문하고 먼저 생하는 것을 기준으로 시작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이 없는 것은 생하는 십신을 기준으로 시작하면 된다. 형제 같은 경우 비겁이 없으니까 생하는 거 신금과 경금이 있죠. 그 중에서 신금이 희신이죠. 신금이 채. 네. 그리고 경금이 혼잡하고 있으니까 경금 혼잡하는 걸 제거하는 병화. 이것은 구체 동태성, 동태. 그것을 숫자로 계산하는 것이죠. 자, 일시 유금에 동성 형제가 있으니까 동생. 연간 신금은 좌지, 사지, 무력, 순위를 얻다. 경금을 제거하는 병화는 일시에서 영량이 동생의 영량이죠.
일지에 병이 4급, 연월에 경금이 3급, 장생 4급에서 형아 1급 차감, 나머지 1급이 신금의 영량이죠. 간단히 시지에 유신금이니까 한 명의 동생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지, 본기나 지장간 하나를 가지고 숫자 한 명씩 세는 방법,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주팔자에서 사주팔책에서 가끔 보이는데, 그런 방법은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써놨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설명할 사생자나 무슨 이복 형제나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특별 육친 이런 것들은 묻지 않으면 자세하게 언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좀 길어졌는데요. 좀 내용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266페이지 육친 기타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